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1일 밤 9시 28분입니다. 이 자본 투자금에 비해서 1100배의 이득을 보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상당한 이 비판 그리고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내분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 사이의 감정 싸움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깊게 균열로 남아가지고 본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친문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이낙연 후보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와 성남 판교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토론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LH 사태처럼 대선판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다. 정치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 왜 부동산 개발 사업을 변호하는 구차한 변명을 민주당 사람들이 해야 하는가라고 썼습니다. 대장동 문제는 정치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수사가 필요하다.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석연치 않은 사업자 선정 과정, 개인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안겨준 사업 구조,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정계 및 법조계 실력자들과의 커넥션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그 문제를 그대로 딱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미 민주당 안에서도 이 의혹에 찬동하는 의혹 주장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바로 이 증거죠. 상대방의 논리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 상대방에 넘어가는 겁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 친문 핵심 중 한 명으로 최근 민주주의 4.0 연구원 소속 홍영표 의원 등과 함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듣더라고 하더라도 이 페이스북 내용은 심각합니다. 김 의원은 심각한 것은 이재명 후보와 그를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의 태도다. 너도 나도 장문의 리포트를 올려가며 이재명 변호를 넘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왜 문제가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부동산 개발업이 원래 그런 거다라는 구차한 주장을 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가? 이재명 후보는 관계없다. 이 수준에서 끝내야지 이것저것 말을 보태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민주당의 대선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다.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핵심 인사가 연결된 것도 아닌 LH 사건으로 보궐선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재명 후보 한 사람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결백하다 해도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글의 중요성은 이거죠.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이 문제가 대선을 결정지을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고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딱 픽업이 됐습니다. 김종민 의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석연치 않는 사업자 선정 과정, 즉 이 사업을 설계를 할 때 이렇게 하면은 민간인이 적은 투자를 했어도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위험이 크면은 그게 따라서 이 이득도 많이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에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죠.
이게 도무지 업자가 손해볼 리는 없는 구조이고, 이익은 엄청나게 보고 있는 구조로서 사업을 설계한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다음에 업자 선정 과정이 공정했느냐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업자 선정 과정, 그리고 심사 방법, 심사 위원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안겨준 사업 구조, 그리고 사업 설계가 처음부터 몇 사람 소수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재명 씨는 다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익을 취한 사람은 불과 7명입니다. 7명이다 이거죠. 공공의 이익이 아니죠. 소수의 이익이죠. 그 다음에 이게 참 묘한 건데,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정계 및 법조계 실력자들과의 커넥션.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해가지고 대통령 출마의 길을 열어준 결정적 역할을 한 그 대법관이 퇴임하자 어떻게 이 회사에, 화천대유란 회사에 고문으로 영입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고문으로 영입한 사람이 권순일 대법관을 영입하면서 이재명 현 지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과연 봉급을 얼마 받았느냐, 급여를 얼마 받았느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회사 대표 이야기로는 월 한 1,500만 원, 그럼 연간 약 2억입니다. 2억을 주었고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권순일 전 대법관은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것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간 2억 원이라면 보통 돈이 아니죠. 굉장한 고봉급입니다. 그게 상응하는 일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었다 하면 이 돈의 성격이 뭐냐는 겁니다. 이 돈의 성격을 어떤 식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즉 민주당 핵심부에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 사건에 따른 여론 악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번 주말에 있을 호남 지역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이제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이 계속 예상대로 1등을 하느냐, 아니면 이낙연이 여기서 역전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재명으로 간다, 이재명이 그래도 1등을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 일어날 사태는 두 가지겠죠. 민주당 안에 분란이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여론의 압박이 더 거세져 가지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든지, 어느 쪽이든 내년 대선에 결코 좋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정치적 변화는 보통 집권 세력의 내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 집권당의 내분, 분열을 폭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치권의 지형 변화가 눈앞에 다가온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감사합니다.